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서 전국에 순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사실 인천 갔다 오는 길입니다. 중간에 시간을 잘라서 갔어요. 아닙니다. 여기 뭐 의사도 보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도록 됐나요? 앉으면 되죠? 뭐 편하신 방법이나 장소나 다 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네. 말씀 주셨다. 먼저 김기현 대표께서 연락을 주셔서 가능하면 일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뭐 시간이나 장소나 또는 뭐 공개 비공개 등 형식 같은 것들 모두 다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 맞춰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지금 만나서 크게 중요한 점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치열한 경선 과정 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안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번에는 당신 100%로 뽑았지만 내년 총선은 정말 민심 100%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민심과 직접 연결이 되는 이 지역구 의원들이 당에 있으니까 민심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선거를 5번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또 곧 이어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선거는 아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은 선거를 했었던 지난 2년이어서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다시 좀 힘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어떤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좀 저한테는 재충전한 시간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들을 30분 정도 해서 나눴습니다. 뭐 꼭 그것만 말한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최근에 그 일본과 관련된 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심의 반응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당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민심을 용산에 전달하는 것이 이제 당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체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100% 당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민심과는 좀 동떨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민심을 파악을 하고 그걸 제대로 전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와야지만이 이 민심에 맞는 그런 정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첫 번째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저 대통령실에서 이 민심과 조금 떨어진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 점을 지적하고 더 좋은 민심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만 하게 되면 사실은 확장성이 없는 것이고요. 2번 역할까지 해야만이 정말 제대로 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뭐 김 대표께서 다른 역할이나 뭐 이런 걸 요청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에도 질문 나왔던 건데요. 대통령 만찬 가셔서 혹시 중점적으로 논의하거나 건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아마 당정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을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당정대 협의, 당정협의라고 해야 되겠죠. 당정협의가 좀 더 강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힘을 좀 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민생 현안 관련해서 서로 공조해야 될 대통령실이나 행정부하고 공조해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같이 말씀도 듣고 드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브리핑 하시면서 대표님께서도 특위위원장 자리도 좀 제안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어떤 자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가 기술 경쟁 시대, 기술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당에 구성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정부 정책의 선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 지휘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어지는 선거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장 선거, 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또 이어지는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 또 이어지는 전당대회,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아보겠다 그러셔서 그 뜻을 제가 잘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이후에도 이제 내일 황교안 전 대표나 뭐 천하람 후보 이렇게 이후에도 좀 계속 만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좀 역할을 조금 요청하실 계획이신지. 만나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죠. 왜냐하면 또 본인들이 아직 충분한 교감 안 나눈 상태에서 얘기해버리면 본인들 입장도 있으시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인 공감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죠. 됐습니까? 예, 그럼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